네 여러분 어제 있었던 그 한국과 일본의 경기 그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채널에서는 이제 군대리아 보고 많이 빠져나오셨을 거예요. 아 군대리아요? 스팸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재밌는 영상으로 맞습니다. 일부러 좀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릴렉스하자. 뭐 이 경기로 축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니. 예. 저희가 참 축구 팬들을 위해서 좀 이것저것 신경 많이 써요. 이거 보면. 네? 솔직히 근데 그건 있어요. 저 영상들 원래 주말 영상인데 땡겨 올린 건 맞긴 해요. 맞습니다. 네, 네 그건 맞아요. 좀 캄다운을 하자. 네네네. 참 어쩜 그렇게 신경을 쓸까? 참 그래. 네. 어쨌든 좀 알아주시려나? 몰라요. 농담이고. 그렇습니다. 네, 농담이고. 네. 저희가 어쨌든 한일전 이야기 후토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조금 그렇지.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뭐 다시 이렇게 한번 좀 짚어보자. 일부러 막 유튜브라 그래서 빡치는 모습 네.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어제 했고. 경기 후 어제 그냥 그거잖아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기분이 느껴지는. 그 이제 빡쳐 보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 후에 어떤 인터뷰 내용이라든지 또 우리가 영상 찍기 직전에 협회에서 사과문이 나왔어요. 사과문이 나왔어요. 네, 좀 이례적인 사과문. 일인데 근데 이 사과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제 선배님이 얘기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일에서 저 해명에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저는 협회가 이 정도로 처음 시작부터 우리가 뭐 얘기를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네요.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경기잖아요. 이해하기 어렵고 되게 무리한 일정이었고 그리고 리그를 이제 시작한 K리그 팀들에게도 무리한 일정이었고 그러면 이 정도로 많은 이 그 불만과 어떤 의구심이 있다면 시청자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할 의무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없고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왜 그런 거 있잖아. 사과문 해석 그랬었지. 나다 이 새끼들아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좋게 보지 않는다. 좋게 보지 않죠. 네. 처음부터 너무 무리였어요. 처음부터 좀 무리였었고 당연히 그냥 가서 공만 차고 오겠다는 아니었을 거예요. A매치라는 게 스폰서십도 있고 뭐 그런 거 중계권도 있고 다는 모르겠지만 있겠죠. 모든 게 있어요. 있겠죠. 좀 뭔가 있는데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포기하기 힘들었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너무 무리야. 또 한편으로는 또 A매치를 그동안 안 했으니까 그렇지. 무리한 일정이지만 좀 뭐 협회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었겠죠. 네, 본인들은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지. 왜 일본이냐는 거야. 그렇지. 한일전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이라는 게 모르는 게 아닐 텐데 그리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가는 건데 뭐 나중에 또 한일전이 치러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아직 이 한일전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러다가 누구 하나 나와봐. 그럼 작살나는 거예요. 이거 개박살나는 겁니다. 네, 축구로 개박살나고 나머지 제발 안 나오길 바랍니다. 네네네. 건강하게. 건강하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작부터 문제고 그 우리랑 같이 일을 했었던 스포츠뉴스의 김현애 기자가 그 글을 썼어요. 벤투 감독 뒤에 숨는 거 아니냐 협회. 근데 저 일부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축구적으로 봤을 때 감독에 대한 비판도 가겠지만 이거는 너무나 많은 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했다. 결과라도 좋으면 그 앞에 있었던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잊혀지죠. 많이 잊혀지는데 더 까발려지는 그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돼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네.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협회가 큰 실수를 저지른 게 아닌가. 네. 왜냐하면 그 협회 차원에서 사과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존심이 굉장히 상하네. 그렇죠. 본인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걸 완전 인정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애초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를 좀 이해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해가 다 가진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선발입니다. 차근차근 한번 올라가 보죠. 선수로 봤을 때는 역시 홍철, 그 다음에 뭐 박주호, 경기를 많이 뛰지 못했던 김영권, 박지수. 김영권 선수는 뭐 저는 그거는 10분 그래 주장이니까 그렇다 치자. 그러나 박주호는 우리가 손 없이 경기를 또 많이 중계를 했습니다만 아직 이 선수가 대표팀에 지금 뭔가 이렇게 뽑힐 만한 정도의 폼이 올라온 선이건 아니고 홍철 선수는 울산 홍명보 감독도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좀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뭐 감독의 고유 권한이니 본인이 정발 레프트백을 뽑으려고 그러는 건 알겠지만 폼 좋은 강상우도 있고 그러니까 K리그를 그렇게 많이 보러 다니면 이번에는 정말 실험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선보이지 않았던 선수들을 데려가겠다라는 명분이라도 찾든가
근데 이제 벤투 감독에게는 참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 봤을 때는 운이 좋은 게 뭐냐면 비판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축구적으로 봤을 때. 네, 왜냐면 경기를 안 하니까. 그렇지. 네, 그렇죠. 비판, 지금 오랜만에 한 경기를 네. 제외하면 A 매치가 굉장히 오랫동안 안 열리고 있죠. 네, 근데 그 전에 벤투 감독의 성적을 본다면 또 그다지 좋지도 않았어요. 지금 횟수로는 4년 차예요. 네, 근데 그게 좀 잊혀져서 그렇지.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어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냐? 저는 오히려 보여준 게 없다 쪽에 가깝다고 봅니다. 네. 뭘 하려는지는 알겠습니다. 후방에서 빌드업하고 이런 거 알겠는데 저는 그렇게 좋은 성과는 아니다. 뭐 아주 이전 기억을 좀 더듬어 봤을 때 가장 큰 대회가 아시안컵이었죠. 아시안컵. 아시안컵 졸전이었죠. 보고 왔잖아요. 네, 히든 투어 가서 보고 왔는데.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또 벤투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그렇지.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벤투 감독이 선수를 선발하거나 또 대회를 치르거나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비판을 별로 받을 거리가 없었던 게 아무래도 이제 뭐 큰 대회가 이제 없었으니까. 그쵸. 근데 사실 불만이 조금씩은 있었죠. 선수 선발 관련해서. 그래도 좀 잠재웠었던 게 뭐냐면 대표팀에 뽑혀. 어떤 선수가 뭐 A라는 선수가 B라는 선수가 뽑히는데 이 선수가 괜찮으려나? 근데 대표팀에 와서 계속 쓰다 보니까 곧잘 해. 나상호, 네. 황인범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어요. 네, 잘해요. 나상호 잘하고 K리그에서. 좋으니까. 네, 잘하고 그런데 그래도 뭔가 뽑는 데 있어서 너무 이제 보수적으로 뽑는다. 본인이 뽑았던 선수만 뽑는다. 네. 그리고 좀 신선한 선발이 별로 없다라는 느낌. 그리고 중요한 건 해외파가 왜 해외파인지는 알아요, 저희가. 알죠. 네. 알죠. 왜 해외에 나가는지 알아요. 그럼 잘하니까 나가는 거야. 근데 너무 또 해외파 위주로 뽑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요번에 그 카타르 라인이라고 하는 정우영, 남태희 선수들을 사실 벤투 감독이 굉장히 신용합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성과였냐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좀 의문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 K리그를 그렇게 많이 보러 다녔으면 K리그 선수에서 사실 저는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에서는 사실 남태희 선수나 뭐 다른 선수들을 봤을 때 해외에 뛰는 선수를 봤을 때 당연히 벤투 감독이 뽑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그 외의 포지션, 특히나 제일 중요한 아까 말한 왼쪽 백백 포지션에서는 말도 안 되는 선택이다. 저는 좀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었던 게 왜 가만히 있었냐면 제가 애써서 욕을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잘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후에 얘기할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사실 어떤 감독도 선수를 뽑는 건 아주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침범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숱한 경기들을 보는 데 비해서 뽑는 선수들은 굉장히 한정적이다. 좁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지 않고 네. 이렇게 하면 뭐 이 리그 지금 사실 굉장히 피해를 끼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거 격리 들어가면 울산 선수를 아마 피해를 많이 볼 거예요. 대표팀 경기 위주로 보는 라이트한 축구 팬들은 연맹과 협회를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이렇게 K리그가 피해 보는 걸 원치 않아요. 그리고 물론 어제 선수들이 잘못했고 어제 뽑힌 K리그 선수들을 왜 이렇게 못해요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뭐 선수가 못하는 데 대해서 당연히 팬들이 비판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리그가 이제 이렇게 뭔가를 잘 해보려고 그러는데 뭔가 협의점도 제대로 없이 그리고 이러면 또 뭐 막 K리그 수준 운운하는 거 나 그치 너무 듣기 싫은데 그렇지. 그것도 싫어. 자국 리그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나라도 특이한 나라야. 난 솔직히 생각하면 뭐 이게 좀 다른 얘기니까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남태희 정우영 얘기도 좀 추가적으로 하자면 언제나 남태희 선수는 이제 그 벤투 감독이 좋아하는 원픽이죠. 선수고 또 잘했던 적도 있고 근데 최근에 폼을 봤을 때는 또 그렇게 좋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그냥 의심은 할 수 있죠. 제대로 선수 파악은 하고 있나? 그러니까 일은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러니까 벤투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토콜 이전의 감독 그런 이제 이름 이런 거 다 인정하겠는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매몰돼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다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럴 때마다 그 대표팀의 성적이나 대표팀이 이제 그 월드컵이나 이런 거 진출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축구 관련된 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경기장에서 벤투 감독이 이제 내가 중계하거나 해서 올 거 아니야. 그럼 난 별로 좀 이렇게 멍하니 쳐다볼 것 같아. 그렇게 봐도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선수를 데려가겠지. 왜 오나 이런 느낌. 이탈리아 대표팀의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은 찬용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감독의 좋은 점은 일단 리그에서 조금 히트치는 선수들은 일단 소환한다. 와서 써보고 수많은 실험 기회에서 물론 요즘엔 이제 실험 기회가 없었죠. 써본 다음에 아니면 다시 가. 괜찮으면 이런 어떤 기회는 과연 주어지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의문이긴 해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동안도 없었고 이전에도 없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눈에 보이는 선수 선발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아 그냥 100%가 아닌 선수, 아니 80% 이상도 아닌 선수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 박주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수원 FC에서 처음에는 나왔지만 주전이라고 지금 분류할 수가 없는 선수라고 볼 수 있고, 나왔을 때 좋지 않아요. 홍철은 나왔을 때 너무나 안 부상 좋았고. 여파로 그래서 감독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좀 희한한 선수 선발이긴 했다. 거기에 근데 추가로 이제 이강인 펄스나인 같은 걸 실험을 했단 전술적인 말이에요. 이야기. 근데 그것도 사실 이강인이 펄스나인에서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과연 한일전에 실험을 해야 될 것이냐. 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왜냐면 이강인 선수가 나 그렇게 뛰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왜냐면 이강인은 세컨톱이야. 공미에서 잘한다는 걸 축구에 좀 관심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인터뷰를 보면 나름의 어떤 해법이라고 내놓은 것 같은데 잘못 선택을 한 거죠, 이거는. 그럼 당연히 전술적인 비판을 받아야죠. 네. 이정엽 선수가 나와서 후반에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일본이 약간 느슨하게 했어요. 왜? 전반전 이미 경기 끝내놨으니까. 아니 근데 후반전에 좋아졌다는 게 뭐 공격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유효슈팅이 날려서 좋아졌다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후반전에 2골 3골 더 먹을 수는 있었어요. 그래. 그지? 김승규 아니었으면 6대0 네. 가능한 경기였으니까. 그러니까 벤투 감독도 여기 비판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지 못하다. 예.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 진짜 욕해야 됩니다. 욕 많이 먹어야 돼요. 네, 이거 욕 먹을 거 맞아요. 이거 뭐 네, 이게 벤투 인신공격을 욕 먹을 거 하자는 게 맞아요. 아니라 굉장히 네. 큰 비판을 받을 만한 네, 일이다. 욕하는 게 이제 뭐 솔직히 하는 게 그래. 아니고 이거는 비판을 해야 되는 아주 큰 부분이 비판이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선수들 저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일전의 모습은 아니다. 이동준 선수가 이제 그 도미아스를 우리가 농담 삼아 했는데 진짜 이가 빠진 것 같더라고. 투지랑 노매너는 다릅니다. 맞아요. 이동준 선수는 M매치 첫 임이라 앞으로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가지고 뭐 선수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좀 아니다. 이러면 경기에서 지고 매너에서 졌다는 얘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죠. 그러니까 충돌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요. 특히나 한일전이기도 하고 축구 외적으로 그냥 누군가가 비매너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아니 좀 뭐랄까 상대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또는 그냥 넘어갈 것도 일부러 거칠게 더 그렇지. 세게 할 민다든지 수도 있죠.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냥 자극시키는 거야. 그래. 네. 그러다가 심하면 옐로 카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더 심하면 레드 카드 받으면 또 받고 나서 이런 멍청한 행동을 했냐고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 경기들 있잖아.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더비잖아요. 다른 세계 여러 나라 더비 경기에서 얼마나 쓸데없이 거칩니까? 어마어마하게 정말. 비매너 플레이들이 나오잖아. 예. 근데 그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정도 빡빡한 경기였을 때 그렇지. 하면 투지기라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아동방은 되는구나 그렇지. 라는 얘기는 들을 수 있어요. 네, 이거는 근데 이런 경기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뭐냐면 꼬장 부린다고 네. 들어. 꼬장 부린다고 들어. 그런 거는 원치 않죠. 그런 이 거 선수들 너무 싫지 나도. 리그에서 정말 열심히 소속팀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선수인데. 이거 좀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감싸자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한 거. 그건 너무했어. 근데 어쨌든 이게 좀 그렇습니다. 네. 인터뷰를 보면 일본 그 요시다 마야나 이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 인터뷰를 보면 여유로워요. 그래서 조금 얄미워요. 그 정도로 본인도 잘했거든. 그리고 오히려 한국이 100%가 아니었다.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 100%가 아니었다라서 진 팀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 좀 웃긴 게 뭐냐면 그러면은 경기를 애초부터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을 쓰는 팀하고 10억을 쓰는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적으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구단마다 경제적인 상황이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선수의 질도 다르잖아요. 다르죠. 풍성함도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면 10위, 11위 있는 팀은 맨날 져야 되나? 아니죠. 그 안에서의 파해법을 찾아야죠. 찾고 1위 팀 그래 승점 3점 내주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운 좋고 더 열심히 뛰면 승점 1점을 따낼 수 있을 그렇지. 거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너무나 정말 럭키하게 3점이 될 수도 있는 3점을 갈 거죠. 수 있는 거고. 그걸 기대하고 축구를 네. 응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대표팀의 어제 모습은 뭐냐면 100%가 아니었어요. 그래 한 70%라고 쳐요. 손흥민도 빠지고 황희찬도 없고 뭐 김민재도 없으니까 70%가 쳐요. 근데 40%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거는 70%면 어떻게든 80% 어떻게든 90%를 그렇지.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방법을 느낌이 쓰든. 아니었어. 근데 70이야. 우리 70이네. 다 빵꾸 났으니까. 그 빵꾸 맺고 생각 안 하고 빵꾸 났으니까 내비둬. 저쪽도 빵꾸 났으니까 내비두고. 이건 아니죠. 이런데 뭔 경기가 되냐 이거지. 그냥 경기도 아니고 한일전입니다. 어. 한일전은 우리 국민 정서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기가 아니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본인들도. 그냥 너무나 제가 존경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선수들입니다. K리그 선수들, 특히나 한국 선수들, 그러니까 뭐 시체말로 국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더 그래.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제의 경기는 그러니까요. 제가 후토크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본 한일전 역사상 최악이었다. 최악의 예. 경기였다. 저는 사실 K리그를 형만큼 오래 보지 않았고 K리그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본 여러 팬들이 있는데 2013년에 현장 중계 다니면서부터 저도 나름대로 애정이 생기고 이들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들이 쓸데없이 무시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제 경기는 정말 좋지 않았고 네. 이 경기를 끝으로 다시 이런 경기는 나오지 않도록 협회는 진짜 신경 썼으면 좋겠고 벤투 감독도 이제는 우리에게 뭔가 더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과문 내용도 너무 좀 사과 내용이 그 내용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 경기의 어떤 그 결과는 벤투 감독의 만의 잘못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많은 팬들이 협회 여러 번 네. 욕합니다. 그러니까 협회가 벤투 감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 알겠지만 난 솔직히 이렇게 협회 차원에서 감독을 제대로 보호했다고 생각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네. 그동안의 대표팀 감독의 모습을 봤을 때.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벤투 감독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야 벤투 욕하지 마. 벤투가 잘못한 건 맞는데 벤투가 잘못을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굉장히 좀 적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벤투 감독도 비판 받아야 돼요. 당연하죠. 네. 경기를 그렇게 했는데. 솔직히 진짜 그냥 말하다 보니까 또 빡이치네. 그래 그렇게 되더라고. 말하다 빡이치는데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또 흥분될까봐 이 정도로 네, 마무리하고 이제 한일전은 뭐 저희는 여기까지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재밌는 축구 얘기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